성등성등한 늙은이는 없다. 1970년 메기콘이라는 65세 여성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회고되었는데, 그녀는 거기서 저소득적인 주택 확대 같은 사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강제퇴직을 단 후에 메기는 역시 65세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 친구 몇 명을 한 자리에 모으고 처음에는 만나서 불평은 늘어났지만 이내 각오로 바뀌어서 그 1년에 메기 친구들은 그들의 대의에 수천 명을 끌어들였고, 그 대의는 아무로 달려오지 않는 비참한 질환이었는데 고령을 축하해야 할 승리로 바꾸는 것이다. 당시에는 급진적인 인식이 더 그녀는 설명했다. 1970년대 중반 무렵에 메기의 작은 모임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게 화제를 가져서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재치 있는 TV 기자가 그들을 그레이 펜서 운동을 본떴다 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단체의 이름이 되어졌다. 연령차별과 또 싸우기 위해서 그레이 펜서스는 법정소송과 이런 한 거리 시위를 벌이고 그것을 유머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분위기를 띄워내는 전략을 주로 사용했다. 활동 첫 해의 크리스마스 전날 그들은 정년 퇴직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산타복을 입고 백화점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그것에서 일하기에는 산타가 너무 늙었음을 풍자하는 내용이었다. 미국 노인들은 건강 문제에서 미국 의사협회가 충분히 관심을 이어지 않는데 실망한 그들은 의사와 간호사 걱정을 하고 의사협회를 원진한 다음에 심정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심정이 없다. 의사협회가 백악관 앞에서는 대통령 회의에 노라는 조제를 포함한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메기 그거는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토나이 시위에 출연해서 진행자 정은이 가슴과 제동을 나누겠다. 단단한 그녀는 민중의 영웅이었다. 1995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메기는 그레이 펜서스와 함께 의회를 설득해서 노인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정년을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노년이 자기 결정과 해방의 시기임을 입증했다. 메기는 동료 미국인들이 이렇게 깨닫기를 바랐다. 우리는 물렁물렁하고 선등성한 늙은이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인을 일으켜야 하고 이를 데 없다. 메기가 단체를 이끌던 시절부터 이어온 그레이 펜서스의 유사는 흡이었다. 흡은 메기가 젊은 회원들에게 붙인 애칭이다. 고령화 정치, 경제학의 창시적인 캐럴 에스티스와 미국 상원 의원 론 와이든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학교와 정책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옮겨갔다. 28세의 론 와이든은 82세에 은퇴한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오리건주의 그레이 펜서스 지부를 이끌었으며 지금은 의회에서 친혈령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66세인 제크 버먼이 약 10년 전에 뉴욕 그레이 펜서스를 이어받았을 무렵에 메기 콘이 설립한 이 조직은 무기력에 빠진 상태였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좋고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리 이르기 십상이죠. 같은 수준의 관심을 우리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기 예산도 없이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수십 명의 도움으로 그린위치에 빌려져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법의 단체를 운영하는 고충을 설명했다. 최근 오랫동안 뉴욕시 노인담당부서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그레이 펜서스에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대학에 지나간 재간 노인들을 존경하기는 해도 그들을 어떻게 자신의 삶과 연결할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TV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백골의 메기 콘을 보았다. 참 대단한 한 분이다 싶어서요. 그분이 이거 보세요. 정년퇴직이 왜 있는 겁니까? 라고 따지더군요. 연령차별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의 문제죠. 우리는 단순히 함께 어울리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해요. 그래서 제근 로스쿨에 들어갔다. 그 계획은 네팔의 노인들을 위해서 문명퇴직 프로그램과 파키스탄의 여성운동 노인들을 위한 소액 금융기금을 마련했다. 작게는 뉴욕적 감시관이 평판 나쁜 요양원을 조사하는 데 기여했고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시를 이끌고 지나간 후에는 뉴욕 노인들의 요구를 긴급 구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태스크 포스를 운영했다. 그런 노력은 그가 브루클린에 있는 데이비스로 찾아갔다가 최근에 널리 있는 수백 명의 장애인 노인을 보면서 시작이었다. 그들은 허리케인으로 파괴된 생활지원시설의 주민들이었다. 최근 시설 운영자들이 거주자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조차 하지 않게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대비소에는 비누나 충분한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다. 최근 분노였다. 코로나19 대형의 시장 무렵에 노인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또 나타나자 그는 또다시 분노했다. 낙인 찍기에서 인지 해방으로 연령 해방의 운동의 가능성을 상승하기 위해 여러 미국의 문화 기본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다른 사회의 운동들을 검토했다. 이를테면 LGBTQ 운동은 당선 강의를 거르는 미국인의 태도를 짧은 시간 내에 바꾸었다. 2004년에도 미국인의 3분의 2가 동성결혼에 반대했다. 지금은 3분의 2가 그것을 지지한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인구는 세대와 경조,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였다. 사회운동 전략을 보면 나는 조언을 좀 얻고 싶은 마음에 사회학자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분야의 첫발을 들일 무렵에 아버지는 남부로 이적해서 평등권 운동을 지원하는 엘리바마 소재의 흑인 대학인 더스키기 기술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 내 오빠와 나도 생애 첫 면회를 거기서 보냈고 당시 아버지는 조사 보고와 기금 모금으로 평등권 운동에 기여했다. 평등권 운동, 연령 해방 운동 1단계 집단 인식. 집단 인식은 구성원들에게 그들 연령 차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런 차별을 일으키는 사회 세력은 바뀔 수 있다고 인식시켜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2단계의 목표는 사회학자 엘든 모리스가 인지해방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지해방 구성원들이 낙인 찍기에 단체로 정의로 결심할 때 일어난다. 집단 인식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이런 고충을 그 문제가 사회에 강금한 피해를 가져왔다는 증거와 결합하는 것이다. 그 증거는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집단 인식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서 여성 해방운동을 탄생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운동은 베티 프리드의 1964년 베스트셀러 여성의 신비에서 시작이 되었다. 최근의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조직적인 노력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노력을 주도하는 영국의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은 노인이 차별에 도전하고 가난을 극복하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기러기 서스탄의 한 노인은 그녀에게 시장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가 물건을 파는 할머니를 조롱하고 괴롭히더라는 이야기였다. 연령차별은 영어로 배우기 전에는 그런 괴롭힘을 단순히 이런 행동으로 활성했는데 새로운 인식 덕분에 그는 젊은이의 공격이 연령차별에서 나왔음을 깨달았다.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국가의 속담을 인식 개선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워크숍이 열리는 지역에서 쓰이는 노인 관련 속담을 살펴보면 문화의 연령차별이 어떻게 뿌리박혀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코로나 껍데기처럼 쓸모가 없다. 인식 개선은 인터넷에서 진행 중이다. 연령해방운동 2단계 동원 인식 연령 2단계 다음 단계인 운동 조직 형성. 동원은 낙인과 불공정한 대우 조리기 등의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집단의 구성원을 결집시키는 것을 뜻한다. 로자 파커스는 민간운동의 기초가 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주도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버스에서 백인 남성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거부하기 넉 달 전에 그녀가 엘팔렉치아 산맥에 위치한 사회정의 리더십 훈련학교인 하일랜더 민수학교에서 워크숍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 마일스 호톤에 따르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것은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다라는 하일랜더 민수학교의 정신이다. 인터넷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렵던 방식으로 동원에 도움을 주었다. 일례로 노인단체인 패스잇 온 네트워크는 현재 40개국에서 연령차별에 비롯된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겉들이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 역시 동원 수단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한 단체는 쇼핑몰 등의 공공장소에 서서히 모여든 12에서 92세의 참가자들과 춤을 선보이는 다세대의 댄스 플래시몹을 기획했다. 참가자에 따르면 그들의 목표는 댄서들을 하나로 일집해서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우치는 댄스 공연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지러 활동과 어거서도 부활이 개척한 억압받는 자의 극장도 있다. 관객들이 배우가 되어서 먼저 과거의 편견 사례를 표현하는 연기를 지켜본 다음에 무대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한다. 핑계라는 공연에서 관객은 너무들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직원 치료 즉가치를 거부당하는 노인을 보고 나서 의료 제도의 연령 불평등에 도전할 것을 권유받는다. 풍자 역시 사람들을 동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글리버 여행기에서 조나선 스위프트는 연령차별을 포함해서 영국 사회의 많은 측면을 풍자했다. 그는 가공의 좋은 제인 스트랄드부르그가 사는 나라를 창조했다. 그들은 절대 적지 않지만 80세가 되는 순간에 권리와 재산, 존엄성과 빼앗긴다. 스위프트가 글리버 여행기를 쓴 지 300년이 지났지만 나는 매년 학생들과 이 책을 읽으면서 그의 메시지가 오늘까지 많은 공감을 준다는데 감탄한다. 좀 더 최근에 나온 연령차별 풍자 예를 이번에는 영화계에서 찾아보자. 당시 30대였던 코미디언 에이미 슈머가 줄리와 루이스 드레이피스를 위한 야외 파티에 우연히 참여한 사각이 되었다. 50된 줄리아 루이스 드레이퍼스는 배에 태워져서 바다에 버려지기 전에 성적 매력을 지닌 마지막 날을 기념하고 있었다. 그 전에 에이미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배우가 마침내 섹스를 할 수 없는 시점이 이르렀는지 아니지는 미디어가 결정하죠. 에이미가 기겁하며 그렇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누가 말해주는 건가요? T나 P가 끼어들었다. 대놓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조짐이 나타나거든요. 전리가 말이었다. 영화 세트에 나가보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의상은 긴 스웨터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놓은 말이죠. 이 여배우들은 5분짜리 총각으로 할리우드 패션 산업, 나이 든 사람의 여성성을 지으려는 문화에 맞서는데 성공했다. 온라인에서 이 영상의 조회수는 700만 회가 넘는다. 연령해방운동 3단계 항의. 성공한 사회운동의 마지막 단계인 항의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에너지를 집중하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연령해방운동의 성공한 노인 유권자들이 지닌 엄한 힘으로 받침된다. 투표율도 가장 높다.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연령해방운동은 이를테면 연령차별에 대한 공공인식 개선 캠페인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수가 있다. 연령해방운동은 빈곤 부분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항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만 63% 증가할 것이라 예측. 2040년 전통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점에서 연령차별을 조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노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중단하고 고령자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양하게 노출하려고 요구한 것이다. 2020년 7월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익을 쫓는 직무의 중단, 이런 것들.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령해방운동은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 몇 해 전에는 194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 실무그룹에서 노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고 133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방지를 예방하는 법률이 옛날에는 41개국에 불과했다. 빈곤율, 또 미국 고령자의 빈곤율은 65에서 69세의 7.9%가 지금은 8%, 9%, 지금은 11%로 이제 80세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대표단은 유엔 협약 비준을 거부했다. 전신 때는 미국 대표로 나온 외교관의 옆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녀의 연설을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직접 확인했다. 노인의 권리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장애 노인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역시 노인도 그렇게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랬네요.